방순의 일기. 오늘은 우연히 내 짝꿍 콩순이 책상 위에서 빅뱅 이론이란 책을 보았다. 내가 좋아하는 빅뱅 오빠, 너를 볼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잃어도 자, 그 빅뱅 오빠들이 아니라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그런 심오하고도 재미없는 책이었다. 그래도 열어본 김에 몇 페이지 읽어보니 우주의 생명체가 나타나기 전 물질이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었다.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정말 궁금한 것이 하나 생기긴 했다. 지구상에 너무나 많은 물질들은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궁금해. 방순이의 일기 끝. 정상 사이언스. 안녕하십니까, 우리 친구들. 정상과학의 황유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즐겁고 신나는 과학 시간 만나면 반가운 얼굴 펑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죠?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요 2학년 1학기 펑쌤의 과학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2학년 1학기에 수록되어 있는 과학 단원들 내용을 재미나게 한번 배워볼 텐데요. 앞부분 여러분 보셨다시피 일단은 일기로 펑순의 일기로 시작을 하고요. 그 속에서 내용을 끄집어내서 그날의 주제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함께 또 본문 내용을 공부합니다. 여러분들 교환을 미리 다운받아 주셔야 되겠고, 자, 오늘 앞서서 나온 일기에서는 뭐예요? 펑순이가 이제 그저 옆 친구 짝꿍, 그치? 콩순이의 이제 책상 위에서 우연히 빅뱅이라는 그저 책을 딱 봐서 어머, 내가 좋아하는 그 오빠들인가 해가지고 열었더니만 글씨가 막 깨알같이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글씨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가 했더니 우리 오빠들 빅뱅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이왕 열어봤으니까 한번 몇 페이지 읽어다 보니 내용이 우주의 기원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쵸? 어떻게 우주가 탄생을 했고, 생명체가 나오려면 생명체 이전에 이제 물질이 만들어져야겠죠. 그죠? 그래서 물질의 합성에 대한 얘기를 딱 보면서 펑순이가 궁금해진 거야. 우리 지구상에 이렇게 많은 물질들을 누가 이루고 있을까? 그러니까 물질을 쪼개다 보면 뭐가 남을까라는 얘기죠. 그죠? 물질을 이루는 근원이 무엇일까? 근본이 되는 근원이 무엇일까?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펑순이가 이제 빅뱅 오빠들만 생각하다가 우주로 갔다가 물질의 기원까지도 얘가 이제 생각하게 된 거지. 점점 과학적으로. 그쵸? 와닿지 않는가? 우리 오빠 참 아니네. 이건가요? 아무튼 성수가 이제 물질을 누가 이루고 있는지 궁금해요 하면서 결국 주제는 원소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재미없죠? 야, 솔직하게 얘기하지 마. 재미없다고? 근데 재미있는 척 해줘요? 자, 원소에 대한 얘기인데, 이 원소라는 개념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겠죠. 그죠? 많은 과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고민의 결과 이제 원소라는 개념이 자리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소라는 개념이 나오기까지 과정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원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교환 보시고. 자, 먼저 첫 번째는 바로 고대 중세 물질관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뭐예요? 물질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물질은 누가 이루고 있을까? 그러니까 옛날 과학자들도 생각을 했던 거야. 그냥 물질이다. 허허허. 그냥 물질이구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저 물질은 누가 이루고 있을까? 저 깊숙이 더 깊숙이 들어가서 얘를 이루고 있는 근원을 알고 싶어. 그쵸?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어떠한 근원, 시작점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고민을 했는데, 먼저 고대로 가면요. 고대에 탈레스라는 과학자. 탈레스라는 과학자는 1원소설을 얘기했다 그랬어요. 탈레스의 1원소설 그랬어. 자, 이분은요, 옛날 이제 과학사나 이런 과학자들 책을 보면은요, 나오는데 굉장히 자유분방하면서도 호기심도 많고, 그 다음에 이때는 여러분 실험으로 하는 그런 과학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제 말로써 따져나가는 거죠. 생각, 이치, 사고로서 사고과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제자들하고 막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막 반박하고 반항하면서 막 이거 아니지 않냐고 막 이래도 거기에 되게 이렇게 노여워하거나 화나지 않고 되게 자유분방한 그러한 노인네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나 같았으면 제자가 막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막 뭐? 너? 나는 막 이랬을 텐데 되게 자유분방한 어떠한 되게 해맑은 그런 호기심, 눈빛을 가진 그런 노인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탈레스가. 그래요? 아무튼 근데 이분이 생각했을 때는 만물의 근원, 즉 모든 물질은 누가 이루고 있어? 물이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1원소설의 그 하나가 바로 물이었던 거지. 그쵸? 그래서 물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지천에 깔려있는 게 물인데. 그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아니죠, 사실 여러분들. 그죠? 물 하면 뭐예요? 분자식으로 네, H2O예요.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H 수소죠. O 산소죠. 물은 수소와 산소 이렇게 나눠지죠. 그치? 그럼 얘는 근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근원은 더 이상 나눠지면 안 돼요. 그쵸? 그럼 우리 친구들, 여기 나오는 수소와 산소는 더 못 나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요런 애들이 바로 원소라는 거야. 근데 그때는, 이 당시에는 몰랐겠지. 그치? 자, 그 다음 나온 사람이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은 4원소설을 얘기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 좀 더 펼쳐. 생각을 좀 더 펼쳐. 새로운 것처럼. 그쵸? 만물은 4가지. 물, 불, 흙, 공기 4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다 틀렸죠? 물도 원소가 아니고, 그죠? 불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로 봐야 되겠고요. 그쵸? 흙은 막 별의별 잡다한 거 5개 있고, 공기만 해도 혼합물이죠. 여러 가지 기체의 혼합물이잖아요. 안 맞아요. 어쨌든 그 당시엔 이렇게 생각했던 것. 자, 그 다음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은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입자설을 내놔요.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 즉 원자로 되어 있다. 근데 원자는 알갱이, 입자 개념으로 본 거고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거는 이 원자가 아니라 원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소라는 원소는 수소 원자라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원소까지만 얘기할 거예요. 어쨌든 입자에 대한 또 생각을 하게 된 게 데모크리토스. 맞는 생각이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1단원 들어가면서 원자에 대한 것도 배워요. 원소, 다음에 원자, 그다음 분자, 이온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성분, 그다음 입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당시 맞는 얘기였지만 세력에서 밀렸어. 권력에서 밀렸어. 누구? 아리스토텔레스. 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요? 왕의 스승이기도 하고요. 그죠? 어떤 대학의 엄청난 대학의 학장이기도 하고 그치? 집안도 엄청 잘 사는 집안이야. 그러니까 재력간 거죠, 완전히. 그치?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라면 다들 믿었어요. 맹신한 거죠. 좋겠다. 그죠? 다 맹신했어요. 차라리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반발을 하고 그거 아니지 않아? 이렇게 했으면 더 윈윈하면서 발전할 수 있을 텐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말만 하면 사람들이 막 이랬던 거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얘기했냐면 4원소설을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성질이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물질은 물, 불, 흙, 공기 즉 4원소로 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들이 서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따뜻함, 차가움, 건조한, 습함의 성질이 있어서 이들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다른 원소로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원래 원소는 다른 원소로 바뀌지 않아요. 그 정말 핵분열, 핵반응, 그죠? 핵반응을 통해서 안 바뀌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그치? 자, 그리고 이들이 원소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 그 다음, 이 사람까지, 우리 여러분들 고대하면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중세 연금술사들이 나오죠. 그죠? 이때에도 금이 좋았던 거지. 화폐를 대신할 수 있고, 뭔가 이제 값어치가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도 금을 되게 좋아해요. 요즘 금값 떨어져서 속상해 죽겠어. 요럴 때 사모아야 되는데, 돈이 없네? 선생님 오면 뭐가 주렁주렁 많은데, 다 은이야, 실버. 나 금 되게 좋아하는데. 왜요? 그럼 우리 친구 왜요? 그러면은, 아니, 나중에 팔면 다시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는 거 사먹을 수 있거든요. 수준 왜 이러니? 아무튼,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물질을, 즉 원소를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 다른 애로 바뀔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적당히 잘 어떻게 구슬로 섞어가지고 금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약간 같은 막 누런색의 다른 가루도 막 집어넣어보고 막 했던 거죠. 그쵸?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질 간의 영향을 받아서 수은이랑 황, 네, 값싼 금속을 금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뭐야? 실패했겠죠. 어떻게, 수은이랑, 그죠? 액체 금속 수은이랑 황 막 섞었다고 어떻게 금이 돼? 실패를 해요. 아, 그럼 넌 정말 지대로 삽질했구나. 막 이렇게 얘기할 순 없고. 자, 근데 내가 얘네 존경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화학 실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험 도구, 하다못해 약학까지도, 약도 결국 물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학 실험, 물질 실험이에요. 화학 실험, 또 약학,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실험 기구, 이런 것들의 발전. 그러니까 부수적인 다른 것들의 발전을 가져온 게 연금술사들이에요. 알겠지? 여기까지 중세.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왠지 원소라는 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요 얘기가 근대 와서 나와요. 자, 근대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보일. 자, 보일은 뭘 얘기했냐면, 모든 물질을 이루는 기본 물질이 바로 누구다? 원소다. 라고 해서 원소의 개념을 제시해요. 원소의 개념을 제시한 사람. 개념을 제시했고, 근데 이거를 막 어떻게 실험적 증명으로 한 사람도 따로 있어요. 봐봐. 일단 여기서 개념만 보시면 돼요. 원소는 더 이상 간단한 물질로 분해될 수 없다. 해서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보일이고, 이거 그냥 원소라는 개념 제시로만 알면 돼요. 이걸 실험적으로 입증하고 보여주고 했던 사람은 라부아지예요. 이름부터 느껴지죠? 프랑스 사람. 그죠? 라부아지에. 자, 라부아지에는 정의를 좀 자세히.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원소. 그것을 어떻게? 실험을 통해서, 네, 증명을 하려고 했던 거지. 그죠? 이제는 뭐 실험 과학이고, 그죠?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고대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사고 과학이고 생각하고 말을 좀 잘하면 되죠, 논리적으로. 요걸 잘 털면 되는 거야. 나도 요걸 하면 또 자신 있는데, 내가 고대에 태어났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자, 이 사람은 실험적 증명을 하고 또 뭘 했냐면, 자기가 생각한 33개의 원소를 또 제시를 해요. 이걸 4개의 그룹으로 나눴어요. 4개의 그룹. 4개의 그룹. 걸그룹은 없어? 미안해. 나 너무 놀았나? 걸그룹 없어요. 자, 4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원소, 자기가 생각한 원소를 막 내요. 근데 오늘날 원소인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술로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아서 라부아제를 원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은 나눠지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산화 알루미늄 이런 것들은 알루미나라고 해서 원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 나눠지죠. 그쵸? 자, 이게 라부아제. 그 다음 라부아제 하면서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물 분해 실험이에요. 그 전에 고대에서부터 물은 원소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탈레스 이런 소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사원 소설에도 물은 항상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원소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지배적이었는데 그걸 확 깨는 게 바로 물을 분해했던 거죠. 그쵸? 여기 보면 뜨겁게 달구어진 주철간에 물을 부어요. 그러면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쵸? 산소는 여기 있는 철과 반응을 해서 여기 묶이게 돼요. 그 주철간의 질량은 늘어납니다. 산소가 결합하니까. 그죠? 그 다음 수소는 냉각수를 통해서 다시 얻어내는 거야. 이쪽에 모인 애는 수소예요. 분명히 나는 물 하나를 넣었는데, 그죠? 거기에 산소와 수소로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나눠졌다, 분해가 되었다, 그럼 넌 더 이상 원소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실험의 결론은 뭐예요? 물은 원소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치? 됐어요? 자, 여기서 이 실험을 통해 물이 분해가 됐어. 물은 기본 성분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 누가? 라부아제가. 되게 뛰어난 화학자죠. 뛰어난 화학자인데 그 프랑스 혁명 때 죽었어요. 되게 무서웠을 거야. 그죠? 단두대에 끌려가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칼 같은 거 툭 털어져서 이렇게 뭐 훅 잘라서 죽는 거 아니야? 이 사람 직업이 세금 징수원이라서 시민혁명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었던 거죠. 근데 선생님이 읽어본 책에서는 이분은 실험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먹고 살려고 했던 거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했던 거고, 일주일에 딱 하루인가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그 실험방에 처박혀서 실험을 하는 날을 가장 행복한 날로. 그래서 이분이 질량 보존 법칙도 생각해내요. 질량 보존 법칙을 정말 허접한 실험 도구로서 증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꼼꼼한 성격이고 정말 티끌 하나 먼지 하나도 다 잡아냈던 거예요.
꼼꼼한 공무원이니까. 꼼꼼했던 거죠. 질량 보존 법칙도 했고. 되게 화학사에서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일찍 죽지 않고 단두대에서 죽지 않고 오래 좀 살았으면 화학이 또 물질에 관한 그런 학문이 더 빠르게 발달을 했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지.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이제 그랬어. 물질을 이루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 원소라는 게 분명 존재해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원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원소 정의부터. 원소란 일단 물질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본 성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눠지면 안 돼요. 더 이상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쵸? 그게 원소. 지금까지 알려진 원소는 110여 종인데 한 90여 종은 자연계에서 나머지는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됐어요? 근데 이런 원소를 정말 여러 사람들이 공용으로 써야 되겠죠. 우리만 산소를 얘기하겠어요? 아니지. 그치? 우리 감독님 그 여자친구, 영국 여자친구. 그분도 산소를 얘기해야 되고, 뭐, 일본이 어디? 뭐, 우리 친구들, 저 감독님 뭐야? 되게 난잡해? 아니, 친구분이래요. 그죠? 일본 여자친구분도. 왜 이러니, 오늘? 이렇게 19금 떠줘야 될 것 같아.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친구예요. 자, 그냥, 해외 친구인 거야. 글로벌하게. 그죠? 근데 그 친구도 산소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항상 영어만 쓰라는 법 없으니까. 우리 화학계에서도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기호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소기호입니다. 됐어요? 원소기호는 원소를 간단한 기호로 나타냈다. 뭐야? 이 말이 그 말이죠? 원소기호라고 하고요. 현재와 같이 알파벳으로 표시하는 거. 베르셀리우스가 창안에서 만든 거고요. 그전에는 뭐 그림으로도 나타내고 원 안에다가 돌턴을 또 나타내기도 하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쓰는 건 베르셀리우스가 만들어낸 거. 됐어요? 그래서 원소 이름에서 알파벳 이름에서 첫 글자를 떼고 또 중복될 경우에는 중간 글자 같은 것을 집어넣어요. 그 첫 글자 다음에 소문자로. 그러니까 항상 한 글자면 대문자고요. 원소기호가. 두 글자면 앞에는 대, 뒤에는 소문자인 거고 이름의 앞 글자에다가 중간 철자를 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본이에요. 탄소죠. 그러면 앞 글자 딱 떼서 C, 라지 C 대문자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야? 클로린. 나 이거 발음 자신 없어서 또 그 네이버에 한번 눌러봤잖아요. 그죠? 미국식 발음, 영국식 발음. 그죠? 미국부터 눌렀더니 클로린. 영국? 클로린. 약간 좀 딱딱했어. 그 영국 여자친구 좀 딱딱한가? 아, 그래요? 화를 잘 냈대요. 우리 지금. 클로린. 그랬겠죠? 아무튼 여기서 C를 뗐어요. 그랬더니 뭐야? 탄수랑 겹치잖아. 그러니까 중간 글자 하나를 더 떼서 CL로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원소기호를 생각해서 세계 각국에서 다 쓸 수 있는 거야. 누구나 다 공통이에요. 알겠죠? 자, 원소기호 C 하면 어느 나라에서는 다 탄소임을 알아요. 그런 게 원소기호. 됐니? 그래도 우리가 원소라는 게 느낌이 잘 안 오니까 여러 가지 원소들 한번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들어봤죠, 여러분들? 뭐 수소, 하이드로젠, 그러죠? 그죠? 가장 가벼운 원소다. 원소 주기율표에서 1번이죠. 제일 가벼운 애고 우주 왕복선의 연료로 쓰인대요. 아니, 나도 한번 타보고 싶어, 우주 왕복선. 왕복선은 돌아오는 거죠. 가서 안 돌아오는 거 아니죠? 아, 나 돌아와야 되나? 할 게 아직 많아. 아직 유언도 안 남겼다고 돌아와야 돼요. 어쨌든 그럴 때 연료로 쓰는 게 수소고 헬륨, 여러분 헬륨가스, 헬륨 풍선 알죠? 그죠? 이거 헬륨가스 웃음가스라고도 하잖아요. 깊숙이 들이마시면 이렇게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진짜 젊어서 한창 진짜 열정에 막 거의 막 그 열정을 어떻게 할지 못했을 때 강의 재밌게 하려고 헬륨가스를 마셨어요. 이거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셨는데 강의 한 4-5개를 찍는데 계속 4시간 마셨던 거야. 인사말에서. 지금처럼 막 있잖아요. 오늘은 누가 우리 공부할 거 소개해 줄까 하면은 안녕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그걸 너무 많이 마셨더니 강의 끝나고 나서 막 트름이 계속 나오고 막 트름 방귀 막 몸이 막 두동강 나는 줄 알았어. 막 트름하고 방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웃음가스가 바로 헬륨입니다. 얘는 반응성이 좀 떨어지죠. 다른 애랑 반응을 잘 안 하고 불붙을 뭐 이런 위험 별로 없어서 뭐예요? 다른 원소나 반응을 하지 않아 비행선이나 풍선에 넣는다. 됐어요. 폭발하거나 하지 않으니까. 그다음 탄소는요. 숯, 다이아몬드 구성 원소. 오, 좋아.
그죠? 그다음 생명체를 구성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탄소를 포함하면 유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탄소를 포함한 물질을 유기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몸에 구성하고 있을 때 필요한 또는 에너지원을 쓰는 영양소들 보면 탄수화물도 탄소, 지방도 CHO, 탄소를 포함하고요. 그다음 단백질도 다 이렇게 탄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체를 유기체라고 하는 것도 결국 탄소예요. 오케이. 다음 산소는요. 얘는 호흡과 연소에 필요한 기체이다. 좋아요. 그쵸? 자, 우리 친구들가 이런 걸 가르쳐 주면서 야, 산소하면 왠지 산소 같은 여자, 산소하면 왠지 쌍커만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와, 지구 전체가 공기를 호나 보면 거의 78%가 질소예요. 산소가 1위가 아니잖아. 그쵸? 산소로 가득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상큼할까, 항상 이렇게 산림, 왜 숲속에 있는 느낌이 들고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상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산소로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붙었어. 지구를 홀라당 태우고 끝내는 거예요. 그죠? 꺼줄 애가 없잖아. 그죠? 지구를 홀라당 태우고 끝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선생님 학원 친구들 그러더라고요. 좋다고. 같이 그냥 홀라당 태우고 그냥 말아먹자고. 그래서 시험 공부하고 싶지 않다고. 야, 니네 되게 소박하더라, 그치? 아무튼 그게 산소고 질소는 선생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78% 공기를 구성하고 차지하고 있어요. 공기하면 여러 가지 기체의 혼합물이라고 했잖아요. 질소가 제일 많죠. 질소 충전 들어봤죠? 과자에 왜 과자 보존하고 그러려고 이렇게 팽팽하게 넣는 거. 과자, 와, 과자 양이 많다. 픽 하면 이렇게 바람 슉 빠지고. 이게 아니 주로 감자칩, 칩 종류 과자들. 아니 이거 완전 사기 아니야? 뭐 이러는데 그때 넣는 게 질소고요. 자, 구리는요 고체 금속인데 전기 전동성이 커서 전선으로 많이 쓰이죠. 구리 비쌉니다, 은근. 그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전선 같은 거 훔쳐 도망가고 막 그래요. 그지? 원래 더 전기 전도성이 높은 금속들도 있는데 걔네들은 비싸서 안 쓰는 거고 가장 가성비 좋은 게 구리인 거예요. 근데도 비싸서 훔쳐간다니까. 그치? 다음 철 같은 경우는 은백색 고체로서 건축물이나 철도, 선로 등에 사용된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흔한 그 철 맞고. 다음 칼슘, 그래서 칼슘 뼈와 치아를 구성합니다. 조개 껍데기, 석회암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 맞죠? 이런 것들이 원소고요. 자, 이거를 선생님 이제 기호로 나타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1단원을 공부할 때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 외워야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설명을 이해할 수 있고. 그치? 그러니까 지금 방학이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이런 거 외우라고 하면 안 되나? 선생님 수시로 선생님은 항상 테스트를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외워둬야 될 그러한 원소들입니다. 그쵸? 앞서 설명이 나온 애들도 있고 또 새로운 애들도 있는데 한번 쭉 보면서 원소 기호를 외워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되게 긴 영단어는 되게 잘 외우면서 꼴랑 하나 아니면 2개 아니니? 그죠? 근데 굉장히 못 외우시더라고요. 난 거기서 알아냈어. 여러분들이 과학에 대해 얼마나 열정이 떨어지는가. 그죠? 영어 단어 이만하잖아. 그죠? 야, 그리고 이거 꼭 해. 한 20개 외우면 된다. 그리고 이것저것 합치면 진짜 최대 맥시멈 30개예요. 그거만 외우면 내리 편한데 그렇게 안 해. 꼭 외우세요. 알겠죠? 그죠? 자, 이걸 좀 외우시면 또 뒤에 있는 문제들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일단 오늘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 원소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원소라는 생각이 도달하기 때까지 그런 과학사의 그 과학자들의 물질관도 같이 살펴봤어요. 그쵸? 자, 이 내용 바탕으로 뒤에 있는 문제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로 넘어오세요. 자, 우리 친구들 문제 다 풀어보셨나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맞춰보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자, 다음 물질의 근원에 대한 생각을 시대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랬어요. 자, 물질의 근원, 즉 원소라는 생각에 가기까지 여러 그러니까 생각하는 과학자들의 그 생각들이 나왔는데 시대 순으로. 여러분 제일 처음 생각하는 게 누구예요? 1원소설의 탈레스잖아요. 그쵸? 자,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 4원소설의 엠페도클레스 얘기는 안 나왔어요. 걔는 물부, 공기, 흙 여기까지만 얘기했고 변할 수 있다고는 안 했잖아요. 그죠? 엠페도클레스하고 데모크리토스 고대 원자에 대한 얘기가 없죠? 패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물질은 4원소로 되어 있고 이들은 성질을 변화시키면 다른 애로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 됐나요? 자, 그 다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 때문에 누가 나왔어? 연금술사들이 금을 만들려고 했고, 여기까지 중세. 그죠? 근대로 와서는 보일과 라부아제가 있는데, 실험적으로 증명한 사람은 누구다? 라부아제다라고 했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대순 정리하시면 가다나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오케이. 다음 두 번째 문제는요. 원소 이름과 기호를 나타낸 건데 빈칸을 채우시면 돼요. 결국 외우란 얘기죠. 그죠? 탄소, 카본 C, 그죠? AL은 R 이렇게 되겠죠. AL.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다음 질소, 네, N이고요. CU. 편의점이요? 왜 24시간이라고 하지? CU는 구리예요, 구리. 오케이. 그 다음 염소. 아까 클로린. 그랬죠, 그죠? CL. 그 다음 O는 산소. 헬륨. HE가 되겠고, FE는 누구다? 철. 여러분들, 네. 방학 끝나기 전에 나중에 이제 원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원소 기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온식도 외워야 되고요. 그죠? 할 게 되게 많아요. 앙금의 종류도 외워야 돼요. 하기 때문에 방학 때만큼은 요 원소 기호를 꼭 외우고 개학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내용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방순의 일기로서 재미나는 과학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만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